제가 사실은 자기계발서를 우리나라 거를 좀 잘 안 사요.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해외 서적을 주로 사는 편인데,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이 자기계발서는 이 제목이 굉장히 한 반 이상 먹고 들어간다. 제가 이 책을 픽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. 일단 눈에 띄어야 되니까. 그 맨 처음에는 사실 이 슈퍼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좀 부정적이에요. 왜냐? 나는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. 그에 반해서 이 노멀은 굉장히 마음에 들죠. 왠지 나를 대변하는 것 같잖아. 잘난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나 같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단어라서 마음에 들었는데, 이 슈퍼 노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니까 뭔가 나도 좀 될 것 같은, 약간 최상위권을 위한 책이 아닌 뭔가 중위권에서 조금만 더 잘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조금 괜찮은 나?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죠. 사실은 이 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 주원규라는 저자가 좀 한몫을 한 것도 있는데, 일전에 쓴 이 Keep Going이라는 책을 제가 좀 재미있게 봤거든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이 역행자라는 책도 제가 구매해가지고 리뷰를 했었죠. 약간 지금 보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긴 해요.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딱 금수저도 아니야. 근데 학벌이 되게 높지도 않아. 근데 성공한 사람들, 자수성가한 사람들,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뭐 그런 책인데, 내 주변에서도 뭔가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, 내 옆집 아저씨라든가 아니면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친근하기도 하고, 그리고 사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, 뭐 이를테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전기차 세상을 만들자, 아니면 화성으로 가자, 뭐 그런 책도 뭐 제 의미가 있는데, 사실은 뭔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은 좀 어렵죠. 저런 이상을 내가 꿈꾸기에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,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, 반해서 이 책은 이런 이야기들은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킵고잉이나 역행자 같은 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뭔가 일반인의 눈높이에서의 사고와 전략들을 알려주는 느낌이 있어요. 우선 이 저자를 조금 알아보면, 원래는 이제 한국경제에서 이제 PD를 했었던 사람인데 이 PD를 그만뒀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건데, 사실 킵고잉에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급여가 워낙 짰어요. 한 뭐 160에서 18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돈으로는 미래가 안 보인다. 그래서 그만뒀다고 하는데, 이 슈퍼노멀에서는 조금 더 속 깊은 얘기를 합니다. 물론 이 금전적인 부분도 일을 그만두는데 일조하긴 했지만, 더 큰 이유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해도 인정을 안 해주고, 그리고 욕만 먹는다는 거죠. 뭔가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면, 야, 네가 왜 나대? 혹은 네가 뭘 알아?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지잖아. 약간 이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일에 대한 어떤 보람도 없고 인정도 없고, 게다가 급여까지 낮고, 그러니까 이제 때려친 거죠. 그렇게 일을 때려치고 나서 동업으로다가 이 스튜디오 사업을 시작합니다. 동업자랑 각각 4천씩 투자를 하고 났는데, 그 이후에 좀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동업자가 이제 뒤통수를 치고 투자금을 빼고 이제 나간 거죠. 그 이후부터 매달 400만 원씩 적자를 봤다. 그 전에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는데 이제 400만 원씩 적자를 보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. 그렇게 매달 마이너스를 보다가 이제 플러스 수익으로 돌아섰는데, 킵고잉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, 그게 좀 궁금했어요. 어떤 광고를 어떻게 했길래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됐냐를 봤더니, 우연찮게 마케팅 담당자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키워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, 물어보니까 나는 키워드 광고를 한 10개, 20개 하면 될 줄 알았는데, 그 마케팅 담당자 말로는 10,000개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 키워드를 30만 개를 만듭니다. 어떻게 만들었냐, 이렇게 접두사, 접미사들을 갖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조합을 시킨 거죠. 뭐 이를테면 홍대 입구역, 뭐 홍대 근처, 뭐 그거랑 스튜디오, 뭐 공간 대여, 이런 단어들을 해가지고 여러 조합을 통해서 30만 개를 만들고, 이때 알게 된 게, 키워드 등록은 20만 개가 맥시멈이었구나. 그래가지고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총 30만 개의 키워드를 등록을 하고 나서, 그때부터 이제 광고가 잘 돼가지고 이제 사업이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제 스마트 스토어,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빵 뜨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튜브 교육 영상을 이제 사업을 하는데,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이제 쭉 올라갑니다. 이제 유튜브 채널 때 빵 뜨고 유튜브 영상 교육까지 해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. 이제 표절 시비가 붙고 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서서히 일어나는 중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. 제가 인터뷰를 좀 몇 개 보긴 했는데, 되게 힘들고 막 다 때려치고 싶었는데, 이제 구독자분들이 킵고잉 정신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DM을 보내주고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, 내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다시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이 책의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은, 저의 기준에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.
일단 기회포착과 실력 그리고 빈도라는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. 기회를 포착해서 실력을 기르고 시도의 빈도를 계속 높여서 운이 올 확률을 높이면 누구나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. 제가 음식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. 일단 기회포착 부분을 말씀드리면, 내가 이런 가게를 딱 차렸어요. 근데 뭔가 테이블 수도 많지 않고, 그리고 인테리어도 뭐 그냥 그래.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음식점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, 저 음식점은 뭔가 크기도 되게 커, 그리고 인테리어도 되게 이뻐, 뭐 그런 상황이면 내가 돈을 때려 부어서 음식점을 바꾸면 쉬운데 이 돈이 없잖아요. 그럴 때 어떡하느냐,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음식점인데 잘 되는 음식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. 나랑 비슷한 음식점인데 잘 되는 뭐 그런 음식점을 좀 찾아서 내가 바뀔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죠. 뭐 이를테면, 나는 못생겨가지고 이쁜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가 아니라, 나는 못생겼는데 나처럼 못생겼는데도 이쁜 여자를 만나는 사람은 뭐가 잘난 걸까 라는 거를 한번 좀 살펴보라는 거죠.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실력 쪽으로 가면은, 그래, 실력은 뭐 어디든 다 사실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음식점을 예로 든다고 하면은, 뭔가 요리 실력을 이제 엄청나게 향상시키던가, 아니면 내 음식점에서 있는 종업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서빙을 잘 하게, 친절하게 뭐 그렇게 한다던가, 그런 게 이제 다 실력이랑 연관이 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력과 운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실력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, 요리 실력 키울 수 있어, 친절하게 할 수 있어. 근데 운 같은 영역, 뭐 이를테면 그 상권이 조금 유동인구가 적어진다거나, 아니면 거기서 뭔가 사건이 발생한다던가, 뭐 그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데,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좌절해가지고 손을 놓아버린다,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손대서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만 신경을 쓰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근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제 많긴 한데, 그건 쉽냐? 그것조차 어렵다는 게 문제죠.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가는 게 누구나 다 알아, 그건. 근데 그게 쉽냐는 거죠. 일단은 딱 공부해서 서울대 가,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라는 거 자체가 일단 이제 가슴이 이제 탁탁 막힌다는 거죠. 바닥에서 이제 서울대까지 생각하기로는 너무 빡세니까, 그래서 이제 단계를 나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잘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요리 실력을 늘려. 어떻게 늘려? 그냥 하루아침에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평가하고 완성하는 이 4단계로 나의 실력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제 늘리게 되는데, 이건 잘난 사람이고,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4단계가 안 되죠. 왜? 1단계 재료 준비부터가 일단 귀찮고 피곤해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최대한 많이 쪼개는 거죠. 4단계가 아니라 10단계 혹은 100단계까지도 쪼갤 수 있는 거죠. 이게 하루에 어려우면, 그래, 오늘 하루는 목록만 작성하자. 그리고 내일은 구매처만 선택하자. 그 다음에 재료 구매하고, 그 다음에 손질하고, 그렇게 100단계까지 가서 완성을 하더라도 그냥 못해 먹겠어 하고 이제 때려치는 것보단 이게 낫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무거운 엉덩이가 움직일 때까지 더 많이 쪼개라. 그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은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데 일단 하게 되잖아.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달성해 감에 따라서 일단 주관적으로 느껴졌을 때 어떤 성취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. 나 오늘 이거 했어, 나 오늘 저거 했어.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게 다음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로 쪼개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. 운이 올 확률을 높이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. 잘 되기 위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죠. 이 혼다의 기술 중에 이제 손을 막 누르면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뻗는 게 있어요. 이게 기술입니다. 한 번만 뻗으면 이제 안 맞지만, 이제 여러 번 이제 치다 보면은 이제 한 대쯤 이제 얻어 걸리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음식점으로 따지면 뭐 홍보 방법을 바꾼다던가, 혹은 뭐 신메뉴를 만들어 본다던가, 어떤 인테리어를 바꿔본다던가, 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이 들어.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워.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, 뭐 이를테면 의자 배치를 바꿔본다던가, 뭐 메뉴 순서를 좀 바꿔본다던가, 어쨌든 간에 어떤 시도들은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여러 가지의 시도를 했을 때 뭔가 하나 이제 얻어 걸리는 것들, 그러니까 운이 오는데 유효한 그런 요소를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회 포착과 실력과 빈도가 합쳐져서 이제 빵 터져서 이제 성공으로 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. 여러 번. 하나에서 안 되면 다른 걸 또 바꿔보고, 안 되면 또 바꿔보고. 사실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바꿔보는 거죠. 물론 굉장히 게으르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빨리빨리 변화를 못 시키고 빈도가 굉장히 낮긴 하지만, 어찌됐건 조금씩은 이제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182만 유튜버로 성장을 했지만, 지금 이제 채널을 다시 만들고
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보면 제가 이 주원규 채널을 예전에 봤을 때는 한 20만 정도였는데 지금 뭐 벌써 이제 34만까지 올라간 거 보면은 어떤 전략은 또 맞아 떨어지고 어떤 전략은 안 맞아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서 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같은 전략으로 다시 성장하고 있다,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. 몸소 실천하면서.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책이 좀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킵고잉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 나왔던 책이었고, 근데 이번 이제 슈퍼노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실패와 좌절도 포함이 돼 있다,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 포함이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진행형 책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죠. 조금 약간 생동감이 느껴지고, 아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신사임당이 또 한번 점프업을 하게 되면 그때 뭔가 다시 또 책을 내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공과 좌절 그리고 극복에 대한 어떤 하나의 좀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아무튼 응원하고요. 오늘의 리뷰는 끝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